창호 엄마. 아니 어쩌면 내겐 이모나 다름없는 분에게서 전화가 온 건 늦가을 바람이 뺨을 스치는 어느 오후였어요. 우리는 20년 넘게 바로 옆집에 살았죠. 그녀는 우리 엄마와도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셨고 어찌나 살갑게 나를 챙겨주셨는지 마치 친조카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창호는 말할 것도 없이 내 베프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으니 창호 엄마에게 나는 거의 또 다른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태니? 창호 엄마야, 잘 지내지? 다정하게 건네는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더 간절하게 들리더라고요. 창호 엄마는 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진짜 배우 견미리 씨를 똑 닮으셨었다는 거예요. 크고 맑은 눈에 오뚝한 콧날, 웃을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하얀 치아까지 정말 누가 봐도 미인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분이셨죠. 게다가 어찌나 몸매도 좋으셨던지 늘씬한 키에 곤살 하나 없이 매끈한 나이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늘 화제였지만 한참 사춘기 시절엔 저에게도 짝사랑 대상이어서 그녀를 생각하며 잠을 설친 적이 꽤 있었네요. 우리 엄마보다 겨우 3살 어리셨지만 두 분은 마치 친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셨죠. 창호 엄마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셨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으셨어요.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창호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맛있는 반찬들이 끊이지 않았고 마치 작은 엄마처럼 따뜻한 정을 듬뿍 주셨어요. 그런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니 어릴 적 따뜻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은 후 창호 엄마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죠. 혹시 시간 되면 우리 미용실에 잠깐 들를 수 있니? 창호가 전에 너 차 있고 운전도 잘한다고 하길래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 네, 아줌마, 시간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갈까요? 내 대답에 창호 엄마는 환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하며 저녁 시간에 미용실로 와달라고 했어요. 약속한 저녁, 퇴근길에 서둘러 창호 엄마의 미용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샴푸 냄새와 은은한 파마약 냄새가 섞인 익숙한 미용실 냄새가 코를 간지리더라고요.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창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죠. 아이고, 우리 정태희 왔어. 얼굴이 더 환해졌네.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창호 엄마는 여전히 젊고 활기차 보였어요. 세련된 옷차림과 옅은 화장, 꼼꼼하게 관리한 듯 윤기 흐르는 머리칼은 그녀의 젊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더라고요. 아줌마, 안녕하셨어요. 꾸벅 인사를 하자 창호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목을 감싸 안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포옹에 조금 놀랐지만 따뜻한 온기가 낯설지만은 않았죠.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일단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창호 엄마는 직접 커피를 내어주며 얘 옆자리에 바짝 다가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잔이 손에 들려왔지만 창호 엄마의 갑작스러운 밀착에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네요. 정태아, 오늘 너한테 부탁할 일은 사실 아무한테나 쉽게 할 수 있는 부탁이 아니야. 너라서, 그리고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전화한 거야. 나는 무슨 일인지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죠.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울게요. 사실 창호 아빠 말이야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믿기 힘든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죠. 창호 아빠는 항상 가정적이고 자상한 분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람이라니요? 설마요, 아줌마. 오해이실 거예요. 나는 애써 창호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니야, 정태야. 나도 처음엔 설마 했지.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자꾸 느껴지는 거야.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쥐고 살면서도 몰래 숨어서 통화하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는
남편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야. 창호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갔어요. 그래서 혹시 상대가 누군지 짐작가는 사람이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묻자 창호 엄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화장품 가게 옥순 엄마, 그 여자 같아. 화장품 가게 아줌마는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미인이었어요. 나 역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화려한 외모와 싹싹한 성격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창호 아빠의 외도 상대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옥순 엄마라니 정말 뜻밖이네요. 나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며칠 전부터 남편이 퇴근길에 화장품 가게 근처에서 서성이거나 일부러 로션이나 향수 핑계를 대며 찾아가는 횟수가 두쩍 늘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에 남편 차 블랙박스 영상을 몰래 확인해 봤는데 글쎄 옥순 엄마가 남편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거야. 충격적인 사실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정태야,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지, 그렇다면 상대가 옥순 엄마가 맞는지 내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해. 그리고 정태야, 이 일 절대 창호한테는 비밀로 해줘. 창호가 알면 분명히 화낼 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입 굳게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만 나면 옥순 엄마의 세탁소 앞을 일부러 서성이곤 했어요. 저 역시 옥순 엄마가 창호 아빠와 만나는 것 같다는 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옥순 엄마의 세탁소는 창훈의 집 근처에 있었고 오며 가며 옥순 엄마를 자주 마주쳤죠. 왠지 모르게 옥순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 옥순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눈에 띄게 예쁘게 차려입고 세탁소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수수한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곱게 한 모습이었죠. 왠지 모르게 느낌이 왔어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왜 이렇게 혹시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죠. 저도 모르게 옥순 엄마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옥순 엄마는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걸었고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옥순 엄마는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거지? 설마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택시를 놓칠세라. 저도 택시를 잡아타고 옥순 엄마의 택시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얼마쯤 달리자 한적한 모텔 앞에 멈춰섰어요. 모텔, 설마 여기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찼어요. 옥순 엄마는 택시에서 내려 망설임 없이 모텔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낯익은 검은색 그랜저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죠. 창호 아빠의 차였어요. 틀림없었어요.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아줌마 예상이 맞았네. 곧바로 창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을 잇기 힘들었죠. 어머니, 저 정태예요. 지금 옥순 엄마랑 창호 아빠가 같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칠 뒤 주말인데도 창호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창호 엄마는 주말인데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기분도 울적하다고 했죠. 정태야, 기분 전환 겸 저녁 같이 할까? 고기라도 먹으러 갈래? 아무래도 옥순 아줌마 화장품 가게가 오후 일찍 문을 닫은 것을 보고 마음이 심란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날은 창호 아빠마저 지방에 출장을 내려가 집을 비운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흔쾌히 창호 엄마의 제안에 응했고 곧장 근처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주를 시켜 함께 마시기 시작했죠. 창호 엄마는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술이 꽤 세더라고요. 소주잔이 비워지고 채워지기를 반복할수록 창호 엄마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어요. 남편에 대한 서운함,
옥순 아줌마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과 울분까지. 창호 엄마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점점 술에 취해갔어요. 삼겹살집에서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술 기운이 오르자 창호 엄마는 아쉬운 듯 맥주집으로 2차를 가자고 했어요. 맥주집에서도 술잔은 쉴 새 없이 오갔죠. 어느새 저는 창호 엄마의 술친구가 되어 함께 웃고 떠들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점점 더 취기가 오르자 창호 엄마는 갑자기 흥이 폭발했는지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했죠. 이미 이성을 살짝 놓아버린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창호 엄마는 마이크를 잡더니 신나는 댄스곡부터 애절한 발라드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망가진 듯 신나게 노래하는 창호 엄마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해방되어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창호 엄마를 멍하니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죠. 노래방에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이 낯설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과 벽지를 보니 여기가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았죠.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니 화장대와 옷장, 그리고 아늑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여기는 창호 엄마의 안방 침대라는 것을요. 옆을 돌아보니 창호 엄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택시를 탔는지,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집에 와서 뭘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네요. 온몸은 뻐근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35살 미혼남입니다. 남들은 탄탄대로를 달리거나 적어도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을 시기에 저는 나름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고 자부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번듯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때나 이름을 알렸거든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꼼꼼한 시공 덕분에 입소문이 자자했고 덕분에 20대 후반부터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어려서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대형 인테리어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죠.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고 30대가 되자 용기를 내어 창업을 감행했네요. 다행히 시작은 순조로웠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곧 직원을 늘리고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만큼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죠. 젊은 감각, 트렌디함, 이런 수식어들이 우리 회사를 따라다녔고 덕분에 젊은 층,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주로 카페나 레스토랑, 옷가게 같은 상업 공간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했는데 개성 넘치는 디자인 덕분에 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는 법이잖아요. 과도한 욕심이 문제였을까요? 회사가 잘 나가자 저는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혔거든요. 직원 수를 늘리고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무리하게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 시작했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쓴 게 화근이었어요. 당장의 매출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특히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리가 인상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특히 우리 회사가 주력으로 하던 상업 공간 인테리어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신규 창업은 줄어들고 기존 업체들은 투자를 망설이기 시작했죠. 프로젝트 계약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도 괴금 회수가 늦어지기 시작했네요.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랐어요.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죠.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에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텅 빈 통장 잔고와 산더미 같은 빚만이 저를 짓눌렀죠. 저는 하루아침에 성공한 젊은 사업가에서 빚더미에 앉은 실패자로 전락했네요. 잘 나가던 시절에는 온갖 아첨을 하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대표님,
대표님 하며 굽실거리던 거래처 사람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친했던 친구들마저 저를 외면했고 돈 빌려줬던 몇몇은 기다렸다는 듯이 빚 독촉을 해왔어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한 곳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숨 쉴 곳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어디론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문득 창우 엄마가 떠올랐어요. 하나뿐인 아들 창우 녀석은 20 후반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거기서 현지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한국에 돌아올 생각은 아예 없어 보였죠. 20회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남편은 평소 언니 동생 하던 동네 여자와 바람이 났으니 자존심 높고 콧대 세던 아줌마가 제 정신이었겠어요?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창호 아빠와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창호 아빠의 바람기는 수그러들 줄 몰랐던 거죠. 결국 아줌마는 이혼을 결심하고 약 2년 전에 이혼하자마자 도시 생활을 싹 정리하고 호련히 산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당시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즐겨보셨던 그녀는 번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지리산 어느 산자락, 시골 마을에서도 꽤 멀리 떨어진 인적 드문 곳에 200여 평 밭이 딸린 전원주택을 구해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 되면 내게 꼭 한번 놀러 오라며 환하게 웃던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문득 내리를 스쳤어요. 그래, 바로 거기다. 그곳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빚쟁이들의 독촉도 냉담한 세상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 깊고 고요한 산속.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혼 끝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여보세요? 아줌마, 저 정태예요. 어머, 정태니? 아이고,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네. 아줌마 덕분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괜찮으시다면 잠깐 통화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무슨 일로 전화했니? 나는 숨을 크게 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혹시 예전에 저한테 놀러 오라고 하셨던 산속집 아직도 거기 계신가요? 아, 그럼 아직 여기 있지.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왜 그러니? 혹시 놀러 오려고? 저 아줌마께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당분간 아줌마 댁에 좀 머물러도 될까요? 요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디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고 싶어서요. 정태야, 너라면 괜찮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 같은 너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언제든 내려와도 좋아. 오히려 심심했는데 잘 됐네. 뜻밖의 너무나 따뜻한 한 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줌마. 폐에 끼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무슨 소리. 어서 와서 푹 쉬기나 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혹시 굶고 다니는 건 아니지? 네,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다녀요. 그래. 어서 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빚쟁이들의 독촉과 냉담한 세상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미하게나마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낡은 배낭에 최소한의 짐만 챙겨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시를 등졌어요.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로 갈아타고 창호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드디어 아줌마의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담한 목조 주택은 울창한 숲속에 폭 안겨 있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죠.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텃밭 한켠에는 탐스럽게
익은 여러 과실수가 심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옹기종기 장독대가 놓여 있었어요.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시간이 멈춰 버린 듯한 공간이었죠. 아이고, 우리 정태 어서 와. 진짜로 오랜만이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신세지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끼리 무슨 신세는. 어서 들어와. 따뜻한 물로 샤워부터 하고 밥부터 먹자. 낯선 산골짜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고향집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죠. 집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아줌마는 따뜻한 물을 데워주시고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갖가지 나물, 반찬으로 푸짐한 저녁 식사를 손수 차려주셨어요. 도시에서 며칠 동안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했던 나는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쑤셔 넣었어요. 그녀는 그런 나를 말없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천천히 먹어. 밥은 많으니까. 정말 꿀맛이에요. 아줌마,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 맛있게 잘 먹으니 보기 좋네. 앞으로 여기서 푹 쉬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추스르렴. 그렇게 창우 엄마와의 꿈 같은 산속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는 맑고 청아한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상쾌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산책을 했어요. 텃밭에서 함께 정답게 채소를 가꾸고 냇가에서 시원하게 다슬기를 잡기도 했죠. 도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그녀는 산에서 나는 몸에 좋은 약초와 싱싱한 나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고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세상살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줌마에 대한 나의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묘한 설렘과 뜨거운 끌림으로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혈기왕성한 혈기 넘치는 나의 산속에서 세상 시름 있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억눌렸던 남자로서의 본능적인 욕망이 자꾸만 고개를 쳐들었던 거죠. 벌써 60살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곱고 매력적이었고 산속에서 단둘이 오붓하게 지내다 보니 그녀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게다가 오래전 술김에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였기에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불씨처럼 마음속 깊이 남아 끊임없이 타올랐거든요. 어느덧 산속 생활이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우리는 밤에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직접 담근 귀한 더덕주를 꺼내어 술잔에 술을 따랐죠. 향긋한 더덕향이 은근하게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술에 약한 나는 겨우 몇 잔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금세 화끈거리고 온몸이 기분 좋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태, 너도 이제 제법 어른 다 됐네. 웬일이니? 술도 꽤 마실 줄 알고. 다 아줌마 덕분이죠. 귀한 술도 다 마셔보네요. 이 더덕주, 향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거 내가 직접 깊은 산속에서 힘들게 더덕해서 정성껏 담근 귀한 술이야. 몸에 좋은 약술이니까 아껴 말고 많이 마셔두렴. 술잔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점점 더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사업부도 이야기,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숨 막히게 도망다니던 힘겨웠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과 암담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묵묵히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진심 어린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정태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인생이란 게 원래 굴곡이 있는 법이야.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아줌마 말씀처럼 정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이지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하거든요. 당연히 괜찮아질 거야. 너는 아직 젊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데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녀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묘한 감정 때문인지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얼굴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화끈거렸어요. 어둠 속 평상에 앉아있는 그녀가 자꾸만 여자로 느껴지는 거 있죠. 아줌마, 나이로 치면 아직 한창 때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툭 하고 뱉어버린 말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나의 직구에 아줌마의 눈이 동그래졌죠. 한창 때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망측한 소리니? 핀잔을 주는 말투였지만 목소리 끝은 살짝 떨리는 듯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래도 아직은 50대신데 혼자 이 깊은 산 속에서 지내시다 보면 남자 생각도 나고 밤에 괜히 외롭고 그러시지 않으실까 해서요. 최대한 능글맞게 웃으며 슬쩍 떠봤어요. 외롭기야 왜 안 외롭겠어.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속세와 등지고 조용히 살려면 그런 건 다 포기해야 하지 않겠니. 체념과 쓸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왜, 너도 몇 달 산속에서 지내다 보니 여자 생각이 나나 보구나. 그쵸. 근데 그게 다른 여자가 아니고 아줌마 생각이 나서요. 어머, 정태, 너 은큼한 생각하면서 나 생각했나 보네. 참나. 내 눈에는 이 아줌마가 여자로 보이니? 네. 여기 여자라곤 아줌마뿐이잖아요. 치, 그런 이유였어. 아뇨, 장난이고요. 아줌마가 이성으로 꽤 매력적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도 있잖아요. 그때 생각 안 나세요? 아줌마가 잠시지만 저한테 여보라고 불렀잖아요. 호호, 내가 그랬었나? 그땐 술 먹고 실수한 거지. 실수긴 했어도 좋긴 좋았잖아요. 그래, 좋은 추억이긴 하지. 그래서 정태, 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럼 저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연인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여기에 누가 올 사람도 없고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깐 여기 있는 동안만 그러자는 거죠. 아줌마도 외롭잖아요. 뭔 생각을 했는지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더군요. 나는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용기를 내어 그녀의 따뜻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녀는 갑작스러운 나의 행동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잡은 손을 뿌리치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내 손을 포근하게 감싸 쥐었어요. 순간 짙은 정적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죠. 어스름한 달빛 아래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깊은 눈속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아줌마의 촉촉한 눈빛은 한없이 맑고 깊었고 왠지 모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외로움이 짙게 깃들어 있는 듯했죠. 나 역시 그녀의 슬프고 외로운 눈빛 속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고독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절실한 위로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위로 이상의 뜨겁고 위험한 감정이 순간처럼 싹트고 있었던 것일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처럼 쏟아지는 달빛, 은은하게 퍼지는 더덕주의 향기, 그리고 아줌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손길, 이 모든 것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어요. 달콤한 술기운과 몽환적인 분위기에 순식간에 취해 나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없이 용기를 내어 아줌마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죠. 순간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듯했죠. 그녀는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운명처럼 또 다시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끄러움과 어색함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어제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아줌마, 어젯밤 일은 우리 정태, 아니 우리 서방님 이제 일어났어? 나보고 우리 서방님이라니
그 단어는 마치 마법처럼 밤새도록 맴돌던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힘을 지녔어요. 더 이상 어젯밤 일에 대한 해명도 변명도 필요 없다는 뜻.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서방님이라는 호칭은 모든 것을 긍정하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은 기분 좋은 떨림이었죠. 이후 산속에서의 둘만의 데이트는 마치 천국을 옮겨놓은 듯 황홀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는 텃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와 산에서 얻은 나물로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나는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서방님 대접받으며 맛있게 먹었고, 그녀는 그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밥 한 톨이라도 더 먹이려 했죠. 그녀는 정말 극진히도 날 서방님으로 대우했어요. 저도 그만큼 노력을 했네요. 그때는 정말이지 눈만 마주치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았죠. 옥상, 텃밭, 비닐하우스, 심지어는 대나무 숲속에서까지 서로에게 빠져들듯 애정 표현을 하기 바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된 듯했어요.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텃밭에는 알록달록 가을꽃이 피어나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옥상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녀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소에 밝고 따뜻한 미소 대신 왠지 모르게 무겁고 심각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자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자기도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가 봐야 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나는 아직 당신 곁에 좀 더 있고 싶은데. 진심이었어요. 나는 그녀 곁을 떠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산속에서의 삶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녀 없이는 이제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안 돼.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았잖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어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죠. 그녀는 지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나는 그녀 곁을 떠나 도시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고 다시 차갑고 냉정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산속에서의 평화로운 삶, 그녀와의 행복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녀는 내 말을 잘랐어요. 아니, 돌아가. 그리고 다시 시작해.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슬픈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의 단호한 이별 선언에 망연자실한 나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었어요. 아줌마 아니, 자기야,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아직 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제 늙고 지쳤어. 더 이상 당신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아. 발목을 잡다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유이자 전부가 되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두 손을 감싸 쥐었어요. 자기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나의 간절한 외침에
그녀의 굳게 다물렸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와 그녀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나라고 왜 당신과 헤어지고 싶겠어. 나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하지만 우리는 안 돼. 왜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나이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만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더욱 간절하게 설득했어요. 자기야,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 우리는 영혼까지 깊숙이 얽혀버렸어. 이제 와서 헤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나처럼 늙고 볼품없는 아줌마 말고. 세상 그 어떤 젊고 예쁜 여자도 당신과 바꿀 수 없어. 나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당신의 주름진 얼굴도 머리카락도 나에게는 귀하고 소중해.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왔던 진심을 고백했어요.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제발 내 청혼을 받아줘. 나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감격스러움, 그리고 벅찬 행복감이 뒤섞여 있었죠.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벅찬 감격과 뜨거운 행복감이 뒤섞인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한참 동안 흐느끼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 정말 나랑 평생 함께 할 거야? 응, 맹세해.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게.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아끼고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좋아라는 대답이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벅찬 기쁨에 휩싸여 나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녀 또한 뜨겁게 나를 껴안으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냈죠.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며 환하게 웃었네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요. 사랑은 맹세가 아니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